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 대학병원의 대규모 휴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대학병원과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의 경우 오늘 하루 동안 병원별로 비대위의 휴진 찬성 결정이 있었지만 교수들의 자율적 참여여서 대규모 휴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개원의 휴진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진료를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도정의 공약 이행은 물론 공익 실현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강원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민선 8기 2년 전환점을 앞두고 도정 성과에 대한 공방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지사 취임 당시 도정 3대 목표는 인구 200만, 지역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5만 인구 유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투자 없는 목표는 희망 고문일 뿐이고 특히 김 지사 공약 완료율이 20% 미만이라며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한 돈은 7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GTX-B 노선 춘천 구간 연장을 비롯해 원주에서 춘천을 거쳐 철원까지 있는 철도 건설 등 일부 SOC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원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들이 18개거든요. 3대 목표 공약, 이게 선거용이가 이런 생각도 잠깐 좀 들었었거든요. 김진태 지사는 126개 사업 가운데 23개를 완료했고 93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일도 안 하고 빵점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확보된 재원이 없죠. 국비를 가지고 하려는 거니까요. SOC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재정 확보율은 자연스레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수치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제가 이거 지키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공약 완료와 예산 확보만 가지고 도정 성과를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면 도정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교육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교육지원청별로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차세대 교과서로 내년 3월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공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 1,1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에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이곳에서 해발 고도 1,430m 설악산 끝천까지를 3.3km의 케이블카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은 지난해 11월에 상징적으로 열렸는데 실제 공사는 다음 주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사가 24일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우선 평균 높이 40m의 기둥이 들어설 집안의 탐사 작업이 진행됩니다. 시추 작업하고 그다음에 가설삭도, 그다음에 하부 정류장 그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산해 기둥 6개를 받고 설악산 끝청에 상부 정류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상반기에 시험 운행을 하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공사는 총 810일이 소요될 전망이라서 2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청구한 감사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양군이 모든 사업비를 굽비 없이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민감사가 실제 진행되려면 다음 달 8일까지 150명 이상의 청구인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의 대표 청구인은 현재 200명 넘게 모였다며 감사 청구서를 이달 안에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주민감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달 안에 강원도청에 감사가 진행됩니다. 지방 소멸 시기에 예산도 얼마 없는데 적자가 누적되면 과연 뭘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업자 위주로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민들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강원도민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25%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혼 인구의 성비와 연령별 결혼 구조를 고려해 산출하는 S지표가 강원도는 마이너스 0.253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5.3% 많다는 뜻으로 이는 전국 19.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결혼 성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원주시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촉구했는데요. 그동안 원주시를 한뜻으로 지원해왔던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시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강원도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징계권 표결에서 국힘 소속 3명의 시의원이 당론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제명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시의원은 국민의힘 13명과 민주당 10명. 하지만 투표 결과는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찬성 13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힘에서 적어도 3명은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 협의회에서 의결된 당론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의원들과 함께 표를 행사하여 당의 기강을 무너뜨린 지목된 시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당헌에 따른 당론이 아닌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해 당규로 징계할 수 없고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무시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동료 의원을 집단 따돌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은 사실 지난 2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집행부를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시의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의견차로 갈등을 빚기도 하다 결국 내분까지 벌어진 겁니다. 13대 11 여야 의석차가 단 2석인 상황에서 국힘에서 한두 명만 이탈하면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번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새 대결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불법 유턴을 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구직 중인 형을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유턴을 시도하는 사이 그 차선을 통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택시 조수석 문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20대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불법 유턴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살 최태훈 씨. 한 건에 3,500원 하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나이도 어린데 열심히 살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니까. 8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간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구직 중인 형을 대신해 배달 대행으로 돈을 벌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사업체에 취직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우리 집을 어떻게든 좀 집 하나 사가지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역하자마자 정말 일만 열심히 하던 최 씨의 유족은 택시기사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불법 유턴 사망 사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달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인재 훈련병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내일 서울 용산역에 마련됩니다. 군인권센터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원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일부 진술만을 언론에 흘리며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전자칠판 관련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감사위는 지난달 16일 전자칠판 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행정상 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계자 4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전자칠판 지원 사업이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감사 재심의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5연승을 달성한 강원FC가 강릉 홈경기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춘천과 강릉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 강릉에서 열리는 김천 상무와의 경기 관람을 원하는 춘천 시민들은 내일까지 강원FC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셔틀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금액은 왕복 15,000원이고 25명 이상 신청해야 운행이 확정됩니다. 춘천 신사호동 주민들로 구성된 강원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가 장례식장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마을회가 주민협의 없이 육림랜드와 인형극장 등 관광시설 주변에 장례식장을 지어 영리를 추구하고 정주 여건을 저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취지에 어긋나는 장례식장 건립을 취소하고 강원도는 새마을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원주시 보건소가 파상풍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파상풍은 상처에 침입한 균이 생성하는 독소가 신경에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맨발로 걷다 보면 바닥에 있는 파상풍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현재 원주에서는 운곡 솔바람 숲길, 한가터 잣나무 숲길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즐기고 있고 원주시가 주최하는 맨발 걷기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동해 북부선 간성역 신축 예정 부지 일대 약 37만 제곱미터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 선도지구 지역 개발 사업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지정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고성군은 2027년까지 모두 5,361억 원을 들여 디지털 헬스케어 복합단지 등 역세권 복합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기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소상공인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폐업할 경우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철거 논란 속에 속초의 영랑호수 윗길 운영 조례 제정이 추진돼 환경단체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속주시의회 신선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랑호수 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예고된 가운데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반대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환경단체는 철거에 동의한 속초시 입장과 상반된 조례 제정 추진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닷가 야외에서 펼쳐지는 영화제인 제26회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단편 영화 제작을 지원합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주최하는 강릉 시네마테크는 올해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단편 영화 제작 지원 공모를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